헬기가 추락한 지 닷새가 지났지만 독도 인근 해역에서는 실종자 5명을 찾기 위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파도가 잦아들면서 수중 수색도 재개됐습니다. 몇 년 전부터 동해안 하천으로 돌아오는 연어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온 상승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 포격으로 숨진 포항 송골 해변 피해 유족이 재심 끝에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기 추락 사고 닷새째인 오늘도 독도 인근에서는 실종자 5명을 찾기 위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기상 악화로 중단됐던 수중 수색도 하루 만에 재개됐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헬기 추락 사고 닷새째를 맞아 독도 인근 사고해역에서는 함정 14척과 항공기 6대를 투입해 수색 작업을 펼쳤습니다.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 5명을 찾기 위해 독도 인근 해상을 5개 구간으로 나눠 광범위한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또 실종자나 유실물이 파도에 떠밀려 독도 인근 해안으로 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독도 경비대와 소방대원들은 드론 2대를 이용해 정밀 수색도 벌였습니다. 지난 3일 오후부터 기상 악화로 중단됐던 수중 수색 작업도 하루 만에 재개됐습니다. 해군과 해경,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관계기관은 사이드 스캔 소나와 무인 잠수정, 포화 잠수 장비, 독도 인근 해저 지형 자료 등 관련 장비를 총동원할 계획입니다. 또 인양된 소방헬기 동체는 포항항을 거쳐 김포공항으로 옮겨져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정밀조사를 실시합니다. 한편 사고 현장에서 시신을 수습해 신원이 확인된 이종훈 부기장과 서정용 정비실장의 유족들은 비공개로 장례를 치를 예정입니다. 현재 울릉도에는 실종자 가족 2명만이 남아있고 대부분 대구와 포항에서 간절히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울릉도에서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국내 소방 헬기 3대 중 1대가 도입된 지 20년 이상이 되는 등 노후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국당 유민봉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총 29대 소방 헬기 중 9대가 도입한 지 20년 이상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이 2014년 용역을 의뢰한 결과 소방 헬기 교체 적정 주기는 20년으로 조사됐지만 최대 운항 가능 연수를 정하는 관련법 규정은 없는 실정입니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고교 정상화를 이끌겠다며 출범한 대입제도 개선 연구단이 2차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정부의 정시 확대 입장과 정면으로 부딪혀 향후 교육 정책에 큰 진통이 예상됩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대부분 현직 교사로 구성된 대입제도 개선 연구단이 2차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5년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중장기 대입 개편 방안이 큰 주제입니다. 연구단은 2028학년도 대입 시험부터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고 학교 생활기록부와 대학별 고사 등 전형 요소를 주 전형과 부 전형으로 나눠 입시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입시 치를 때 2개 이상의 전형 요소를 동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수능은 전 과목 5단계의 절대평가로 바꿔 책임교육의 차원으로만 해석하고 입시에서도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시의 영향력을 대폭 축소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학점제가 시행되면 현재와 같은 수시와 정시 개념 자체도 아마 희미해질 것이고 자칫 이러한 어떤 수능 강화 정책이 교육 과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염려가 있어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언급하고 교육부가 추진 중인 정시 확대와는 정반대인 셈입니다. 연구위원들은 정부의 정시 확대 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야말로 학교가 자칫 대단한 혼란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방향이라는 점을 우리 연구위원들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은 이날 시도교육감 협의회 차원의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연구단의 조사 결과에 교육감의 의견을 담아 다음 달 중 포럼 형태의 발표를 다시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최보규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 포격으로 숨진 포항 송골 해변 피해 유족이 재심 끝에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 7부는 박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4,8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방 씨는 1950년 9월 포항 송골 해변에서 미 해군의 포격으로 아버지와 동생을 잃었습니다. 이번 소송은 헌법재판소가 과거사 사건에 대해 민법상 소멸시효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난해 9월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법원은 이 결정에 기속력이 있다는 판단도 함께 내놨습니다. 북한 평양과학기술대학교 전유택 총장 일행이 오늘 경주시를 방문해 기술 교류 등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이들은 경주 스마트 미디어 센터를 방문해 남북한 문화유산 콘텐츠와 과학기술 교류 등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월정교 등 경주 사적지를 답사했습니다. 지난 2008년 남북한이 공동 설립한 평양과학기술대학교는 3개 학부 30여 명의 교수로 구성됐고 포스텍과 한양대, 한국과학기술원 등 6개 대학 연구기관들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동해안 하천에 연어가 돌아오고 있지만 몇 년 전부터 회기 연어가 눈에 띄게 감소하면서 인공수정을 통한 방류량도 크게 줄고 있습니다. 북태평양 연안 국가 모두 사정이 비슷하는데 지구온난화에 의한 수온 상승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진 왕피천 하구를 가로질러 설치된 그물에 어른 팔뚝보다도 굵은 연어들이 연신 걸려 올라옵니다. 3, 4년 전 이곳에서 어린 물고기로 방류돼 자신이 태어난 하천으로 돌아온 겁니다. 잡은 연어는 연구센터로 옮겨 알과 정액을 채취한 뒤 인공수정과 부화를 거쳐 어린 연어로 키워서 내년 3월 바다에 방류합니다. 이 같은 연어 방류 사업은 해마다 증가세를 보여왔지만 최근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회기 연어 수가 지난 2014년 2,090여 마리로 정점을 찍은 뒤 해마다 줄면서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과 정액을 채취하는 연어 수가 줄면서 인공수정을 통해 방류되는 어린 연어 수도 2015년 200만 마리를 정점으로 크게 줄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정은 강원도 등 국내뿐만 아니라 연어가 회귀하는 북태평양 연안국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수온 상승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수온이 높아지면서 이 연어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 생물이나 이런 먹이들이 많이 조금 이동을 했거나 사라졌거나 이래서 아마 먹이가 좀 부족한 것도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왕피천 연어 포획장에는 처음으로 수중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태양광 에너지로 10km 떨어진 곳까지 촬영 영상을 전송할 수 있어서 회기 연어 상태를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연어 포획장에서 센터까지 한 2-3km 정도 걸리는 거리를 실시간으로 무선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그 연어의 크기라든지 개체 확인이라든지 이런 거에 실시간으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북 민물고기 연구센터는 내년에도 방류하는 어린 연어의 머리에 첨단 표시 장치를 삽입해 과학적 생태 자료를 확보하고 연어 모천국으로서의 지위를 높일 방침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경주시는 신라 문화재 행사의 하나로 예술의 전당 옆에 조성한 빛공원을 이달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빛공원에는 별이 쏟아지는 느낌을 주고 다양한 조명이 설치돼 지난달 9일 끝난 신라 문화재 이후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바로 옆 야외 물놀이장에 설치한 야간 등도 이달 말까지 유지해 좀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즐기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화재청은 영덕 영해장터에 있는 근대역사 문화공간을 문화재로 등록했습니다. 등록문화재 제762호가 된 영덕 영해장터 거리 근대역사 문화공간은 일제강점기부터 1966년까지의 건물들이 여러 개 있고 특히 1919년 주민 3천여 명이 만세운동을 한 곳이라 의미가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구 영해금융조합과 영해양조장 등 문화재적 가치가 뛰어난 10건은 별도의 문화재로 등록하고 내년부터 문화재 보수 정비와 역사경관 회복 등을 위한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구룡포의 냉동 창고를 개조한 갤러리에서 개관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중일 작가 10여 명이 100여 점을 선보이며 다양한 기법의 도자기 작품들이 눈에 띕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과 함께 박세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그림처럼 벽에 걸린 도자기 조각들. 대자연의 모습을 강렬하고도 섬세하게 표현한 도자기 회화. 중국 최대의 도자 생산지 경덕진의 작업장을 둔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입니다. 예전 냉동고를 그대로 살린 전시실에서는 세라믹으로 만든 송곳이 공간과 어울립니다. 여기가 옛날에 냉동 창고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공간을 이런 갤러리에 바꾼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좀 이전엔 볼 수 없었던 것들을 한 공간에서 볼 수 있게 돼서 정말 색다르고 좋은 경험이었어요. 40년 넘게 수산물 냉동 창고였던 곳으로 자재를 그대로 살려 고풍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야외까지 모두 5개의 전시실로 꾸며졌으며 작가들의 작업 공간으로도 활용될 계획입니다. 지역 작가님들은 물론이고 이제 다른 지역에 계신 작가님들도 이것에 오셔서 전시도 하시고 작업도 하실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이제 탈바꿈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전시와 공연입니다. 솔매 정현식 서예전 나는 서예로 가출했다가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고 경주 교향악단의 제30회 정기연주회 핀란디아가 공연되며 뮤지컬 화랑의 혼 대왕문무가 효자 아트홀에서 제9회 경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가 경주 예술의 전당 화랑홀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박세아입니다. 경북 지역의 학원 설립 기준 면적과 시설 설비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조례를 개정해 지역 입시 및 예능 학원의 면적 기준을 현행 90제곱미터 이상에서 60제곱미터 이상으로 축소하고 독서실 면적 기준은 현행 120제곱미터 이상에서 90제곱미터 이상으로 줄였습니다. 교육청은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학원 설립자의 재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교육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84억 원을 투입해 반농사용 농기계 장기 임대 사업을 추진합니다. 농민들이 각 지역별 사업소에 농기계 임대 신청을 하면 실제 농기계 구입 가격의 20% 선에서 농기계를 장기간 빌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촌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어 경상북도는 반농사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부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 농업인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